안녕.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어? 올해는 집에서 나홀로, 엄밀히 말하면 나홀로는 아니구나. 강아지들하고 고양이하고 인간 한 명과 함께 집에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거긴 해. 특별할 것 없이 매일매일 같은 일상? 과슈로 그리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야 과슈의 매력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님 말고가 되는 재료랄까? 디지털 작업도 그래서 좋아하거든. 하다가 실수해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매력, 그런 거 있잖아. 물론 과슈도 다시 그리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재료들보다 수정이 훨씬 쉬운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도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즐겁게 같이 그려봅시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봤거든. 이미 본 사람도 있겠지? 카오스라는 드라마야.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드라마인데 지난주에 보기 시작해서 이미 다 봐버림. 처음에는 약간 유치하다 싶었거든. 게다가 물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수는 신성 모독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제우스를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바보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구제불능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보기가 좀 그랬어. 약간 다 너무 오반데? 그랬거든. 근데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봐버렸어. 보다 보면 꽤나 재밌어. 볼만해. 왜 오리지널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거든. 드라마 카오스의 메인 줄거리는 오르페우스하고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가 메인이야. 그 이야기는 워낙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들 알고 있을 거야. 그 아내 에우리디케가 죽어서 남편인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찾으러 가는 이야기 있잖아.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꼭 뒤돌아봐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에우리디케는 저승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이건 카오스 드라마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 그리스 신화에 있는 건데 그 후에 오르페우스가 이제 아내를 2번이나 잃고 나서 그 후로 다시는 여자들을 만나지 않게 된 거야. 막 식임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대신 남자들을 만나게 됐지. 그리고 신을 섬기지 않고 아폴론을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불렀대. 아폴론이 자기 아버지라는 썰도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디오니소스가 불같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마이나스라는 광인의 여자들을 보내서 오르페우스를 갈갈이 찢어 죽이게 돼. 8조각으로 나누나 막 그럴 거야. 그래서 그때 오르페우스의 죽음을 보고 동성애자에게 가해진 천벌로 해석되기도 해. 그리고 그 후에 레스보스에 오르페우스 신탁소가 세워졌지. 여기까지는 원래 있는 스토리인데 카오스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보여줘. 일단 디오니소스가 이 오르페우스를 엄청 아끼게 되거든. 뭐 아직 시즌 1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오니소스가 인간들에게 꽤나 우호적인 것만은 확실해. 그리고 뭔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제우스 그리고 어머니 인간인 어머니를 잃은 뭔가 인간적인 신이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오니소스가 맞나 싶지만 뭔가 드라마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은 것만은 분명하더라고. 나는 이거 오르페우스 신화를 비튼 게 꽤나 재밌었는데 약간 PC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뭐 디즈니처럼 약간 강요하듯이 우겨넣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에우리디케가 정말 오르페우스를 사랑했을까? 에우리디케의 운명은 정말 오르페우스에게 달린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 말이야.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오르페우스가 원래 노래를 엄청 잘하는 설정이거든. 원래 신화에서도 그렇고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데 왜
원래 신화에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지나가던 그 동물들이 멈춰서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랬어. 그래서 좀 더 노래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조금 그런 아쉬움.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애들이 보는 학습용 막 줄거리만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이 어떠한 정념이나 개념의 탄생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거든. 혹시 에로스의 탄생에 대한 신화 기억해? 그 에로스 탄생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 하나는 원래 최초의 신들, 그러니까 제우스보다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썰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후대의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썰도 있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 이건 소크라테스의 향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에로스의 어머니는 페니아라는 궁핍의 신이었다고 해. 그래서 신들이 파티를 하면 늘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대. 그러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의 생일 파티에 페니아가 구걸을 하러 온 거야. 당연히 반겨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막 무시를 당하지. 그런데 그때 풍요의 신인 포로스가 넥타르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걸 발견을 해. 그래서 페니아는 잠들어 있는 포로스 옆에 가서 잠을 자. 그리고 그날 동침을 해서 낳은 게 사랑의 신인 에로스라는 거야. 뭔가 되게 재밌지 않아? 궁핍과 풍요가 동침해서 낳은 것이 사랑의 신이라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는 언제나 가난하대.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나 결핍이 있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인 포로스를 닮은 구석도 있어서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런 것을 보는 안목도 있고, 그리고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불멸의 존재도 아니고 필멸의 존재도 아니어서 한순간에 이렇게 탄생을 했다가 금세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야. 뭔가 사랑은 그래서 절대로 완전히 빈곤하지도 않고 완전히 풍요롭지도 않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래. 이게 바로 그 소크라테스의 향연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에로스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신화의 이야기야. 나는 아직까지 이보다 더 흥미롭게 사랑의 탄생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아니구나. 딱 하나 있다. 내가 되게 재미있게 생각했던 사랑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헤드윅에서 나왔던, 그건 정말 너무 좋았지. 아무튼 이 드라마를 보니까 그냥 그리스 신화랑 뭐 이런 것들 막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담 같은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그런 거 많이 읽어보고 싶더라고. 그러다 문득 이 에로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카오스도 꼭 한번 봐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향연에 나왔던 에로스의 탄생의 이야기만큼 상징적으로 풀어낸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오래된 이야기 속 캐릭터들을 지금 시대에 비춰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점이 꽤나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그 기존에 있던 신화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었고,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한 막 1000년 후에 사람들이 다시 어벤져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전에 스탠리라는 굉장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 세계관에 비추어서 그 어벤져스의 모든 히어로들을 이렇게 신화처럼 같이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시대가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게, 그리고 그 신화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영웅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히어로랑 신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지. 그냥 종교를 떠나서 이야기로서 말이야. 이야기로서 너무나 흥미롭다는 거지.
아무튼 재밌게 봤는데 다 봐버려서 이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 아, 슬로우 홀시스 뭐라고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캐리 올드만의 슬로우 홀시스가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봐야지. 아직 에피소드 1편밖에 안 나왔더라고. 다 같이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 일주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려나? 기다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요즘 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나 아니면 뭐 리얼리티 쇼도 좋고 그런 TV 쇼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영화도 좋고. 어제 그 영화 보다가 잤어. 그 뭐지? Boy is Afraid? 나 그거 너무나 재밌다고 얘기는 들었거든? 대단한 영화라고. 또 봉준호 감독님이 그거 너무 재밌어서 2번이나 봤다고 연달아. 그래서 어제 밤에 보다가 너무 뭐랄까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각 잡고 내 정신 온전할 때 봐야겠다 싶어서 보다가 껐어. 나중에 다시 보려고 이제 처음부터. 아무튼 나의 2주는 그랬어. 요즘에 그 설날이 아니라 추석에 먹을 수 있는 뭐 명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전 같은 거 상차림 이런 것도 팔더라고. 그래서 약간 명절 기분을 내보려고 전 다 부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고기전을 좀 샀어. 고기전하고 마침 막 비도 오고 이러길래 부침개 같은 거 해 먹으려고 부추 같은 것도 사고, 그리고 잡채 빠질 수 없는 명절 음식 이런 거 뭐 있지? 잡채랑 뭐 갈비찜? 그런 거 하려고 좀 재료도 사놓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좀 귀찮네. 이런 거 좀 북적북적 하기 싫은데 엄마가 막 하라고 해가지고 약간 마지못해서 하는 또 그런 재미도 있는데, 동생들 부부가 지금 열심히 전 부치고 그랬을 거야. 오늘 이번에는 못 가서 못 도와줘서 좀 미안하네. 같이 또 전 부치고 막걸리 먹고 그러고 있겠지? 막걸리 마시고 싶다. 그래, 밖에 나가서 막걸리를 사와야겠다. 내가 얼마 전에 찾은 막걸리 중에 영일만 친구인가? 그 막걸리 엄청 맛있더라고.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마셔봐. 포항의 막걸리라고 하더라고. 포항 놀러오면 사줄게. 놀러오세요. 그럼 막걸리 정도는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 지난번에 마스킹 테이프를 안 해놨더니 그 뒷장까지 다 묻어놓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는 ASMR입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 다다음 주에 또 만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